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서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500만 명과 취업난의 생활고를 겪는 이른바 88만 원 세대는 사실상 제외됐습니다. 정부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서 이들 취약계층에게 한 달에 11만 원가량을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돈 한 푼이 아쉬운 이른바 88만 원 세대의 애처로운 연애 얘기입니다. 남녀 주인공이 사는 곳이자 영화의 주요 배경은 옥탑방입니다. 치열한 취업 경쟁에 밀려 생활고를 겪는 88만 원 세대는 대부분 이런 옥탑방이나 반지하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합니다. 정부가 저소득 서민을 위해 연말에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 달치 월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지만 88만 원 세대는 사실상 제외됐습니다. 소득이 적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.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소득 전부의 3분의 1, 4분의 1 정도를 주거비로 내는 건 되게 허다합니다.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될 청년들이 저축을 아예 하지 못하고 88만 원 세대 같은 과세 미달자는 500만 명이 넘습니다.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오는 10월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. 철거 지역 세입자, 월소득 154만 원 이하 가구 등에 한 달 11만 원을 주는 제도인데 지원 대상이 모두 합쳐도 97만 명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올해 말 정부가 주택바우처 사업을 시범 시행하는데요. 총 국가 예산 370조 원 중에 약 1조 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. 적어도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될 것입니다. 소득 계층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월세 지원 대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. 지원 방식을 세액공제로 하다 보니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 연소득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입습니다.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아래 계층은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. 7천만 원 넘게 버는 월세 세입자들도 계약자에 따라 연말에 최대 7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제도 자체의 허점입니다. 정부 정책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기는 힘듭니다. 문제는 한정된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눠서 쓰느냐인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. YTN 고한석입니다.